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그 상승 흐름이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올해 첫 FOMC도 앞두고 있고 ECB 통화 정책처럼 굵직한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상당히 제한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최근의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다 보니까 이 피로도도 쌓였다라는 분석들도 있었는데요.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시장 대응 전략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돈줄 선생님, 이재선 대표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돈줄 선생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들, 종목에 대한 공부들 자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은 돈줄 선생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돈줄 좀 나고 싶었는데 연일 시장에 좀 유입이 되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끊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대표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연일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조금 끊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잘 수급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끊겼다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급은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외국인들 수급 중심으로 해서 수익으로 혼쭐 날 수 있는 방법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를 확인하시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 작년까지만 해도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왔을 뿐이지 정말로 악재가 해소된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대 악재가 무엇이 있었느냐? 이제는 외우시겠죠? 자, 미국의 긴축,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외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들으셨던 이야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해소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면은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딱 하나 불확실성 있는 건 이 전쟁 부분인데 전쟁 부분도 이제 푸틴이 정계 은퇴를 암시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당사자들끼리는 어렵지만 제3자, 제3국이 이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전쟁 부분도 상반기에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한 하반기 정도까지 일단은 상반기에는 이제 협상을 진행한다는 정도의 의의를 두고 하반기 정도에만 해결이 돼도 오케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긴축은 상반기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오늘 시장이 왜 쉬었나요? 이미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은 굉장히 좋았고 우리 시장 너무나도 가파르게 잘 올라와줬다. 너무나도 예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숨고르기 한번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핑곗거리로 이번 주에 올해 첫 FOMC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핑곗거리도 너무나도 좋죠. 아, FOMC 앞두고 숨고르기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수급 잘 보면은 외국인들은 매도한 게 없어요. 단 무엇을 매도했느냐? 선물만 가지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조절할 때 주식을 지금 작년 9월 말 12월 초부터 해서 12조 원을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만 말이죠. 12조 원 넘게 매수한 이 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부터 22조 원을 매도하게 되면은 적어도 시장이 한 20% 정도는 조정받습니다. 우리 시장이 12조 원의 매물이 쏟아진다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겠죠. 최소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고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 아니겠죠. 지금이 시작입니다. 올해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11% 정도 작년 종가 대비해서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에이, 어림없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외국인들이 청산할 리가 없다.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는. 그럼 작년 4분기에 매수한 거는 어때요? 10월이 이 구간이니까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크게 수익 난 게 없어요, 여러분. 올라오면서 매수한 것도 있고. 그럼 지금 구간은 외국인들은 매집 구간이지 수익을 내려는 구간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는 구간은 본격적으로 어디부터냐? 2,500에서 2,550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가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 초입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외국인들 수고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 신뢰가 안 가실 테니까 우리 함께 보자고요. 9월 말부터 10월 초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 29일부터 해서 체크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급은 제외가 됐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300억 정도 매수 우위였고 매도 전환됐다고 해도 큰 매도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조 단위의 큰 매도세 이런 거는 오후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감장에 아무리 쏟아져 봐야 1, 2천억이겠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12조 6천억 넘게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누가 매도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13조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 내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못 버티고 4분기부터는 조금만 올라와도 종목을 매도하는 겁니다. 현금화를 하고 시장에서 아이 못 살겠다 도망가야지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언제나 이 타이밍을 노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12조를 매수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던지는 물량을 그냥 받은 정도예요. 12조 매수했다고 하기에는 우리 시장 못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나오는 물량을 그냥 받은 정도지 끌어올리는 구간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올해 매집 구간이 딱 끝나면은 끌어올리는 구간이 나와야겠죠. 자, 지금 보기만 해도 설 연휴 전에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설 연휴 이후에 어땠습니까? 더욱더 강력한 매수. 보기만 해도 2조 원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죠. 3일 동안 말이죠. 3일 동안 2조 원이 넘었다. 1월에 6조 원이 넘었고 3일 동안 2조 원이 넘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 6조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올 시장을 맞이했는데 1, 2월은 어떻게 한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 펀드 매니저들이 담겨있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고 그 매도한 다음에 비워놓은 포트폴리오에다가 다시 세수를 담아야겠지요. 자, 이런 과정이 1월에서 2월까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 방송 그리고 작년 마지막 방송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6조 원의 매수를 지금 외국인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1월에 얼마나 덜어내느냐를 보자. 만약에 크게 덜어내지 않고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올해 시장 생각보다 좋을 겁니다. 오히려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가 막힌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가 막힌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선만 보면 되겠죠. 언제 잠깐 주춤했어요? 12월.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잠깐 주춤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 잠깐 휴식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월까지 휴식 그리고 1월에는 다시 한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만 포착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항상 대형주들,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수를 움직이고 외국인들이 항상 승자가 돼서 큰 수익률을 얻어갔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올해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가신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 다시 한번 낼 수 있고 작년에 계좌가 좀 위축돼 있고 그리고 손실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부분을 이미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 여러분 GDP가 좋은데 무슨 경기 침체를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미국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단 과거에도 미국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남유럽에서 이슈가 있었죠. 피그스 국가라고 해서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디폴트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처럼 구제금융을 지원을 받았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취약한 국가, 일부 국가들에서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은 오히려 좋아요. 본인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지금 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IRA도 그중 하나고요. 미국 우선주의로 무역을 하고 있다. 미국은 끄떡없다. 중국 자체는 지금 봉쇄 쪽으로 해서 위축되고 있지만 올해 리오프닝과 함께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화끈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죠. 시진핑 3기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왜 지도자인지 보여줘야 되는 게 시진핑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 중국 중심으로 해서 올해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가 잠시 위축된 건 맞지만 이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무역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기회 시장을 노려야 되는 거고 어떤 섹터를 노리는지는 저희가 매일매일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업데이트해드렸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지수가 잠깐 주춤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뿐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하나도 빠져나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수급과 관련된 부분, 시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특별히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수익으로 혼쭐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은 이 FOMC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수급은 그리고 여전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오기 앞서서 우리는 이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재정비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률로 어떤 식으로 돈줄이 났는지 돈줄 그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돈줄 종목의 수익률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풍선이요. 2월 베트남 다낭 여행 예약률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누적 상승률 37% 돌파하고 있고요. 오늘같이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AI 관련주, 로봇주들은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었죠. 로보티즈 1월에 매수해서 한 달도 안 돼서 32% 넘는 누적 상승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AD 테크놀로지 1월 6일에 매수해서 20일 만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AD 테크놀로지의 누적 수익률 19% 돌파하고 있고요. SNS텍 역시나 1월 2일에 매수해서 26일에 시세 보여지고 있죠. 18% 넘는 누적 상승률, 그리고 포스코엔텍 역시나 17% 넘는 누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대표님과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줄 종목들의 수익률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네. 아까 이제 또 시장 분석하면서 수급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종목별로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바스켓 15개 이상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인덱스를 매매하는 건데 우리나라 지수를 매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종목 모두가 다 아는 삼성전자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위치를 잘 보시면은 기존에 이 하단 부분에서 어려움을 면치 못했었는데 이제는 62,500원 구간 기존에 저항받던 이 구간을 살짝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휴식을 취했는데 휴식 취해도 괜찮죠. 왜? 62,500원 유지 잘해주고 있잖아요. 살짝 흔들기 나와도 되는데 흔들기 안 나오면은 세게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을 봤더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연일 그냥 매수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습니까?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 600만 주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혜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제가 말씀드린 작년 4분기부터 해서 6,700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수량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저가 메리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그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만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재밌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매수하진 않았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를 600만 주 이상 매수했다는 거. 요거 체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만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말까지만 해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자, 메모리 부분 재고가 많이 쌓인다. 재고가 왜 쌓이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생산하는 것을 소비가 못 따라가기 때문이죠. 작년 하반기에는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악재가 있는 게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소비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위축되는 것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반도체주의 악재 중에 최고 악재 중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요, 이 인텔의 악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인텔이 10나노 이하의 미세나노 공정 쪽으로 진출할 때 실패하면서부터 계속 CPU 출시 시기가 지연됩니다. 자꾸 늦어져요, 예정보다. 그러니까 인텔 CPU 출시에 맞춰서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재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텔이 자꾸 CPU 출시가 늦어지니까, 지연되니까 이 과정도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소비가 조금 위축되더라도 DDR5로 전환이 되면은 가격 상승률이 최소 30에서 40% 정도는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지난 DDR3에서 4 넘어올 때도 40%의 가격 인상이 있었죠. 자, 이번에도 최소 30% 이상을 잡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환이 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에 대한 악재, 인텔이 정말로 이 설계 부분, 아키텍처 부분은 외계인이 설계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미세나노 공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텔에 대한 악재 때문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판매가 위축되었다라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소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악재가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텔의 CPU는 이제 출시가 되고 DDR5는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비만 회복되면 되는데 미국의 GDP가 회복된다. 미국의 그러면은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다시 한번 투자를 시작하고 중국의 봉쇄가 해제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다시 한번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메모리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돈줄 체크. 여러분들이 돈줄 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되는 가격 포인트 62,500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우선 우리의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 나는 월요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같이 대표님의 분석들을 좀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함께 공부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늦지 않게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
대표님과 자세하게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네. 삼성전자만 보면 또 아쉬운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이 종목도 봐야죠. 한번 네.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와 IT 투톱이라고 불리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못난이 종목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던 이 SK하이닉스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왜 못난이냐?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재용 회장이 취임하면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취임을 했죠. 그러면서 반등도 나오고 M&A 기대감도 있고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작년 말에 적자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감산도 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저가를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최고의 못난이 종목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타이밍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올해 하이닉스는 다를 겁니다라고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온라인 교육으로 연초에 신년 전략 올려드린 거 보시면은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초에 분명히 신저가를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 꼬리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죠. 뭡니까? 여기는 저가 메리트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안 사고는 못 배기겠다라고 해서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수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장대양봉으로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대양봉으로 8만 원 아래는 하이닉스가 있을 구간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검증했죠. 그리고 나서 휴식도 없어요. 상승한 다음에 살짝 숨고르기 하고 바로 9만 원까지 뛰어넘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이 7만 3천 원에서 9만 원대까지 바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의 30% 가까운 상승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이닉스가 지금도 못난이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외국인들 이 타이밍에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외국인들은 매수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매수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750만 주 매수 우위죠. 자, 보시면은 재미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750만 주 지금 매수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올해 1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900만 주 정도를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1600만 주 이상을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올해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 지금 수급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의 포인트, 돈줄 체크 포인트는 9만 원. 9만 원 구간을 이탈하면은 요 갭 상승 나왔던 구간 있죠. 요 갭을 한번 메우고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봐야 8만 8천 원 흔들기예요. 9만 원이나 8만 8천 원이나 그동안 하이닉스 1년 넘게 2년 기다려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가격권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 중인 분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정도나 해당되시는 구간이고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올해 IT 종목들은 제가 이 IT 또 말씀드리면서 주도주가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이 IT 투톱은 지수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이 대형주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는 돈줄 종목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의 올해 한 해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줄 체크 포인트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이나 종목 공부 등은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 힌트부터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4글자짜리 종목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 2차 전지 소재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 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 팀 내에서 지능형 플레이나 이런 전략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저희가 뭐라고 칭하죠? 아, 지능형 플레이, 브레인이라고. 그쵸, 브레인. 종목 명 힌트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요. 더 드릴까 하다가 참았어요. 네. 차트와 함께 마저 짚어주시죠.
네, 항상 이 힌트 나올 때마다 저를 긴장시키시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맞출 법한 힌트를 주셨네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소재주입니다. 자, 제가 일본에서 3대 소재 규제할 때 불화수소 대장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6년부터 삼성전자에서 이 기업과 동진세미캠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를 보면은 코스닥 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크게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14만 주 정도는 매수가 들어와 있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도 한 6만 주 정도는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만한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관심을 조금이나마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주로 먼저 큰 자금이 집행되고 우리가 이사 가도 큰 가구 먼저 배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작은 가구들을 배치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대형주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중소형 반도체주로 수급이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냥 외국인들 보시면은 이미 작년에 매수를 해놓고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매수한 정도 수준이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수하는 자금 집행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리고 잠깐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23만 500원 구간에 있는 이 가격권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고 저는 이 위에 있는 25만 원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항은 맞는데 한두 번 저항을 보인다 하더라도 크게 뭐 이 구간에서 뭐 못 넘어가고 계속 버벅거리고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 또한 지나가는 자리가 되고 그 이상 뭐 30만 원권이 됐건 앞자리가 바뀌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돈줄 종목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종목명은 이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확인 가능하니까요. 잘 모르겠다 아니면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셔서 정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돈줄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두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전자제품 생산용 그리고 반도체 생산용 3D 납토포 검사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봐야겠죠. 대표님, 네. 강아지랑 고양이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정답은 정해져 아무래도 있어요. 지금 고양이를 좋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데요. 네, 고양이를 좋아하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종목과 이 고양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있으니까요.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이렇게 대표님의 차트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방송하면서 식은땀이 나려고 하네요.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도. 네, 그래서 자, 이 종목명하고 고양이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이 고양이의 이만 빼면은 거의 뭐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 로봇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뛰어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튀어오르고 있죠. 반도체로 시작해서 로봇 쪽으로 기술력을 워낙 일찍 확립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17년에 세계 로봇 지수 ETF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현재 17,000원 아래 구간에서 17,000원 돌파를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17,000원을 바로 제압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이 이 종목에도 함께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드디어 1조 원대에 들어왔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1조 원대 종목이 드디어 또 생겼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또냐라고 하면은 이 종목 때문이에요. 최초로 1조 원을 넘어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볼 수가 없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외국인이 벌써 100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100만 주나 벌써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기관도 44만 주나 매수를 하면서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년 말 4분기에 저점 찍고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잠시 수급이 멈췄었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왜 멈췄어요? 다른 종목의 수급이 이동을 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갔다가 종목이 쉬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할 뻔했네요. 고양이가 생각나는 이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시고요. 지금 가격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와 매우 닮은 구석이 있는 이 종목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시고 입장하면 종목명 확인 가능하니까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표님께서 이 수급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수급 특집처럼 좀 자세하게 파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대표님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 특징주. 자, 이번에는 또 은행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상위 종목에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은행주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관련 섹터로 이 은행 업종 꼭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은행주를 썩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은행주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그나마 제주은행 그리고 작년에 푸른저축은행 정도를 이제 후발주로 말씀드려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지주사들은 많이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작년에 금리 인상기 아니었습니까? 금리 인상 최고 수혜주는 금융주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왜? 금융주들은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남긴단 말이에요. 예대 마진이 뭐냐? 예금과 대출의 마진 차이. 자, 우리 예금 금리는 천천히 조금 아주 소중하게 올라가는데 대출 금리는 껑충껑충 뛰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만 늘어가셔도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주유소에 빠르게 반영이 되죠. 그런데 유가가 내린다라고 하면 한 2주 뒤에 반영되죠. 비슷합니다.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오르고 늦게 반영되는 데에 반해 대출 금리는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대 마진 차로 이 금융주가 상당히 금리 인상기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신한지주 지금 이미 작년 1월부터 해서 조금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고 작년에 대형주가 못 가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휴식을 취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찬바람이 솔솔 부는 순간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회복을 보이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한번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이 700만 주나 지금 신한지주를 매수한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외국인들만 관심 가느냐? 이 종목은 기관들 또한 200만 주 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해 보면은 올해 1월 되자마자 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락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지금 너무나도 싸다. 제가 이런 말씀 가끔 온라인 교육을 해드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은행주를 골라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은행주들을 손꼽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그만큼 저평가 구간이고 금리 인상 구간인데 수혜를 못 받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 구간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구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돈줄 포인트는 여기 45,000원 구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기서 쉰다고 해도 추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45,000원 꼭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금융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금융지주까지
보면은 우리금융지주도 1월 되고 나서 권리락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당락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거. 자, 우리금융지주도 지금 보시면은 4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M&A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기관들도 한 5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급 포인트도 보시면은 이미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가 살짝 조절을 했지만, 자, 연말 기점을 포인트로 해서 배당받은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체크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금융지주 보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시장지주나 KB금융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을 보실 거라면은 제가 볼 때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금융주를 같이 보시는 게 조금 더 변동성에는 대응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금융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종목들 정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종목명 확인 가능하죠. 입장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돈줄 종목들 정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기대하라고 말씀했던 이 금융주에 대한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돈줄 종목은요, 5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모바일 앱 기반의 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주로 금융업을 하지만 비금융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 파트너사들과 제휴를 맺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 또 대표님과 드려봐야겠죠. 대표님, 네. 군것질 좋아하세요? 어떤 껍질이요? 군것질. 군것질이요? 아, 군것질 너무 좋아합니다. 초콜릿도 좋아하세요? 아, 초콜릿 자주 즐겨 먹진 않는데 피곤할 때 하나씩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피곤할 때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함량이 높은 걸 좋아합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네.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는 차트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제가 카카오 함량이 높은 한 86% 이상 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은행주는 은행주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연관돼 있는 인터넷 은행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은행주고 상장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하고 바로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알고 가셔도 대응 전략과 그리고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 항상 설명드리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너무나도 그룹사 전체적으로 순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락을 보이고 거의 한 70%대의 하락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온 상황입니다. 자, 여기 표시되어 있죠. 저희가 이 타이밍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80% 이상 올라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요 3만 원 구간에서 쉬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수급을 확인해 봤더니 인터넷 은행이라서 혹시 수급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벌써 500만 주 가까운 매수를 보이고 있네요. 기관 투자자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흠이 될 수는 있는데, 자, 대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작년 11월에 안 좋았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좀씩 나아지고는 있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악은 벗어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매수는 미세하게 하고 있다. 대신 외국인들이 작년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중순 이후로 원사이드하게 그냥 매수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 28,350원 구간인데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 제가 항상 밤이 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은 40초짜리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밤은 특별히 제가 이 쇼츠 영상 올려드리면서 온라인 강의도 진행해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 강의 장소 들어오시면은 이제 몇 시에 진행할지 여러분과 협의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요. 종목명도 확인 가능하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공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죠. 오로지 방송 중에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늦지 않게끔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뜨면 링크 클릭하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오늘 저녁에 올라오는 교육 영상부터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 텐데 대표님, 네. 이 종목이요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봤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 종목이죠. 심지어 작년에는 소비가 위축되면서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라고 해야겠죠. 기아 같은 경우 판매량이 오히려 늘었다. 상반기 판매량이 늘면서 유럽에서 판매 순위가 어떻게 됐어요? 유럽에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아이오닉이나 EV6 같은 이런 전기차들이 너무나도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IRA에 현대차 쪽에 견제가 들어오는 게 미국의 이 3대 업체들이 로비를 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의 수급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1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추이를 살펴봤더니 4분기부터는 크게 매수가 들어오진 않는데 올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해서 슬금슬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수급이 양호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바로 눈으로 보면서 아, 올해는 수급이 변화하는구나 볼 수 있겠죠. 거기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주주가치 제고가 항상 필요한 나라죠. 왜냐하면은 대기업들이 지분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서 순환출자고리로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A 종목을 갖고 있고 B 종목에서 약간의 지분을 갖고 있고 지분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확대하라라고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계속 압력을 넣죠. 자, 그런 것처럼 지분이 좀 약한 게 좀 탈이었는데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1%나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 다 소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뜻깊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차 지금 구간 17만 원 구간 정도에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 종목이 아무리 저평가를 받아도 그냥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21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은. 21만 원이면 이 구간인데 이 구간도 저는 아주 저평가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3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니까요. 거의 2배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 일단은 21만 원 정도까지 놓고 본다. 그리고 21만 원도 저는 지나가는 구간이 되는 게 이 기업 가치만 본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시고, 자, 그리고 IRA 때문에 걱정됩니다 하시는 분들 3년 유예한다라고 했습니다. 3년 유예면 미국 공장이 2025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내후년에 완공되고 양산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겠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삼성물산 건설주 제가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 취임하면서 뭐 핵심 지주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과거부터 있었죠. 삼성물산의 최고 주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삼성물산 외국인들이 어떻게 관심 갖고 있나 확인해 봤더니 자, 보시면은 자, 150만 주 이상, 거의 160만 주를 매수를 했죠. 기관도 매도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들만 물량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그냥 꾸준하게 한 주 한 땀 한 땀 모아가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잠깐 휴식 나왔을 뿐이지 한 땀 한 땀 계속 모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올해 무슨 이슈 있습니까? 중동발 이슈 있습니다. 네옴시티, 아랍에미리트.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이 진출해 있고 지금 계약 소식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에 모듈러 주택도
짓는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만하겠죠. 자,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 지금 17만 원 구간 에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아까 현대차 때 말씀드렸는데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물산도 현재 구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좀 묵직한 종목 좋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을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작년에 이 계좌가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은 탄력적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회복되고 또 토끼인 만큼 2단 점프, 3단 점프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력성이 좋은 이 네 번째 돈줄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제가 힌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네 번째 돈줄 종목은요, 5글자짜리 종목입니다. OEM 전문 업체이고요. 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 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드려봐야겠죠. 앞 두 글자에 대한 힌트 드려볼 텐데요. 대표님, 요즘에 네. 슬램덩크가 정말 인기인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안 보셨겠죠? 네, 당연히 네. 못 봤습니다. 자막과 더빙 버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더빙 버전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가장 주목해서 보실 것 같으세요? 이 더빙 버전 같은 경우는 성우분들의 이 능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너무 훌륭하네요. 이 성우분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힌트 네. 한번 이렇게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와 함께 마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오늘도 힌트를 잘 넘어간 돈줄 선생입니다. 자, 성우분들의 그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의 앞 두 글자가 성우로 시작을 하는 기업입니다. 과거부터 아주 오랜 기간 현기차의 협력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은 뭐 당연히 자동차주들은 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 중에서 제가 수급을 한번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부품주 한번 보자. 제가 왜 물음표를 표시해 놨겠어요? 지금 매도 우위인데 기관 외국인 다 매도 우위인데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자, 지금 외국인이 24만 주 매도 우위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11월 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240만 주 이상을 매도했었습니다. 240만 주 이상. 그런데 지금 24만 주대 매도 우위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215만 주 이상을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11월 말 기점으로. 11월 말 기점으로. 그럼 12월부터 해가지고 215만 주 이상을 매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수급 특징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관심 있게 좀 볼만하다라는 거,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께서 돈줄 종목을 얼른 알려주고 싶어서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돈줄 종목은요, 4글자짜리 종목입니다. 급한 마음이신 것 같으니까 빠르게 차트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제 급한 마음을 잘 알기라도 하는 듯 2장이 넘어가 버렸네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삼성물산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탄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고 한 번 움직이면 굉장히 탄력이 좋은 종목입니다. 심지어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니에요. 건설주는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거래대금도 충분한 종목이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제가 오늘 밤에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저희 교육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돈줄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의 돈줄 종목 5가지 종목들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 가능하고요. 또 대응 전략은 오늘 밤 저녁에 또 대표님께서 올려주시는 교육 영상 시청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늦지 않게 지금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